구체적 근거도 없이 윤석열 정권과 닮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여당 내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그 파격 발언과 진실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장인수 기자 보니까 첫 질문부터 이거는 좀 기사에 실릴 만한 내용으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의도한 거거든요. 이거 이슈 많이 만들겠다. 오늘 어금니 꽉 깨물겠다. 아마 장인수 기자는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또 험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에 많이 걸린 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 향해서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때와 비슷하게 간다. 이걸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반넘게 해체됐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반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어떤 뭐 논증을 하거나 논거를 대거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지점들을 각 잡아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동의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이건 본인의 그냥 감정이고 감정이 많이 보였어요. 본인의 감정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 있는데 예.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가의 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보는 건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왜 본인의 이제 입장선에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고 지지했고 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이고 짧고 간명하고 중요하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은 없고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예, 안 들어가고 이제 그게 어저께 방송을 보면서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질문자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물어보지 않아요. 네. 일방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 예, 맞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어제 이제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박이 불가능한 구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시민 유시민 씨의 마음을 어떻게 예를 들면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이 동네 30년 있어봐서 아는데 내가 척 보면 다 알아.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야. 야 그거 뭐 보면 모르냐? 야, 내 말이 맞아. 절대 진리야. 예, 이런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아주 일단 지방선거에 대해서 불공정 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당원 명부. 당원 명부를 어떻게 뺐느냐? 요거는 계속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 사실 이거는 항상 있었던 얘기고 1년 동안 당을 다 정리했던 정청래 후보 측면에서 그쪽 캠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라는 굉장히 아주 그냥 심증이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더 큰 문제는 이진년이라는 분이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마치 전화가 걸어놓고 온것 같이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도배가 되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충격적인 건 추세가 있고 패턴이 있는 것인데 뭐 최민희 후보가 1등이 나왔으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성윤 후보가 1등이 나왔던 여론조사 심지어 지금 이거를 갖다 세팅을 하고 이렇게 전화 받아라 지시받고 실제로 행동해서 성공했다라는 이런 영상까지 다 남아있는 이런 와중에서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건 승리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나쁜 짓 한 건데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 건데 이거를 독려하는 거. 이기기 위해서 뭘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일까? 이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본인들이 당원 주권 시대라며요. 네. 당원 주권 시대라며요. 그러면은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의 민심과 당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슬로건으로 따진다고 하면 예. 그게 첫 번째로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시민들이 전화를 받아서 김용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악착같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민심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화 와서 이게 응답을 해가지고 그게 표심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공정한 거지. 이게 무조건 막 악착같이 받아가지고
나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을 거짓말로 말해가지고 2,000세프를 막 먼저 선두로 채운다고 하면 선점한다면. 이거는 민심을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들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유시민 작가도 참 대단하시다. 제가 유시민 작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점 같은 사건들이에요. 각각 자기 지점에서 보이는 네. 어떤 점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진영에서는 이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하고 이쪽 진영에서는 이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의 화법은 지금 뭐냐면 그 점을 이어서 이게 면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예. 이게 이 사건도 있었지, 이게 다 개별적인 거예요. 이 사건도 있었지, 이 사건도 있었지, 이 사건도 있었지. 이거 봐봐, 이게 부정선거의 면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음모론 서사예요. 네. 음모론적인 서사예요. 네. 예를 들어 음모론적인 서사도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점 같은 사건들을 제가 100개도 말할 수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지구가 둥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네. 위험합니다. 네, 지구가 평평한 거예요. 이 점 같은 얘기를 100가지를 한 다음에 그거 봐. 지구는 평평한 거야. 이 사건 이걸 다 종합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주장이 그런 방식의 접근인데 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논리의 유시민, 뭐 예를 들면 이론의 유시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전형적인 본인의 인상 비평인 거고, 본인의 감상인 거고, 본인의 이제 정념인 거고, 예. 본인의 그냥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의 마음이 응. 싫다. 나의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 얘기를 굉장히 고급 어휘를 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에서 진 건 다 명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을 또 아주 많이 네. 씹으셨고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평택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명필이었고 졌다. 이게 대통령이 아주 그냥 군림하려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 평택을 김용 후보도 굉장히 강하게 원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김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할 정도로 김용이 원픽 중에 원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김용은 안 되고 거기다 김용남을 넣었는데 네. 그걸 갖다가 그 오롯이 명픽이기 때문에 넣었다. 그리고 심지어 정청래 대표도 여기서 통합할 생각하지 마, 단일화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냥 오롯이 명픽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넣은 건 아닐까. 근데 평택마저도. 이게 참 답답한 게 원래 이게 학문적으로도 여당일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았기 때문에 모두가 나는 이재명 사람이다. 나는 모두가 지방선거에 나간 사람들 다 나 명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못 쓰게 할 정도로 그것도 의아한 일이었지만. 그리고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 지방선거 때 명팩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김남준, 전운수, 김남구, 그다음 서귀포의 김성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청픽이에요? 김성범은 누구요? 제주도 이태원. 이름이 반가워서. 네. 어. 해수부 차관 출신인가? 오. 하여튼 결론은 그럼 이분들은 뭐냐고요? 정청래 픽이에요? 그뿐이겠어요. 아니, 예를 이게 들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거대한 사단이 시작된 게 6.3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잖아요.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잖아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됐다는 데를 졌다. 근데 아니다. 우리 이겼다.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유심 작가가 설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겨야 되는 데를 진 데가 다 명픽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이게 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이게 점이에요. 예. 근데 자 보세요. 김용남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답 과정에서 약간 이런 거야. 알지? 그거 그때 어떻게 공천됐는지 알지? 들었지? 아,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몰라 그거. 근데 그런 식으로 퉁치고 예. 이게 이제 이재명의 뜻이 없음 이렇게 나는 됐겠냐.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이거라니까. 이게 심지어 맞아. 이렇게.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냐면 내가 안 봐도 안다. 내가 청와대 시스템을 모르지만 그렇지, 그렇지. 안 봐도 안다. 이런 안 봐도 식으로 비슷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유시민 작가도 이게 명픽이든 청픽이든 무슨 백픽이든 누구 픽이건 지방선거가 졌다라는 거에 일단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거기서 출발을 하면 돼요. 근데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 게 아닌 선거를 졌다라고 해서 정청래를 공격한다는 논리구조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왜 정청래 공격하느냐? 네, 자기 논리 안에서 이게 충돌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진 거는 다 이재명 때문이고 이긴 거는 다 정청래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대단히 뭉개면서 지방선거를 본인이 졌고 이재명 명픽이 다 졌다며. 그게 사람들이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분노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데를 졌을까? 예. 근데 그 선거는 당이 치는 거니까 그 책임을 당대표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근데 그거를 건너뛰어서 명픽이 다 졌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해가 거냐. 되네. 그 점을 이어가지고 네. 봐봐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말 표현처럼 야 그때 공천된 과정 다 알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저도 썰 풀 거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거는 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공적으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말을 하려면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내가 그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봤던 어떤 관습, 관례 이런 걸 또 물론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통령의 패배 선언을 당 책임으로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들었거든요. 다들 들었잖아요. 네. 그 어디에 당 책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역을 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요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롯이 당 책임으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 해석이죠. 그걸 갖다가 뭐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듯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도 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증이 왜 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건 생중계로 다 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 혼자 아는 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있어. 이래요. 들은 게 있어. 들은 게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하냐고요,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쵸.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저도 조국 그 전 대표가 출마할 때 처음부터 어디를 고민하고 있었고 거기는 왜 못 갔고 여기는 왜 못 갔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썰 풀까? 예. 근데 말 안 하잖아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다 좋다 이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 다 좋은데 제발 조금 품격 있는 언어와 좀 상대방,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기분 나빴던 게 윤석열이 폭망했던 그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 핵심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놀랍게도 닮아간다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예. 탄자니아 고블린이라는 포악한 침팬지를 또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포악한 침팬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악한 침팬지가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때 그렇게 그 얘기가 비유를 똑같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집권의 연합을 그래서 꽤 부셨다. 그리고 더 기분 나쁘고 마지막엔 고상한 저 귀족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려한다. 좋다 이거예요. 비판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감정이 굉장히 들어간 듯한 그걸 갖다가 저 많은 분들이 따랐던 분이 저렇게까지 하고 계시니까 한때 응원을 했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윤석열과 비교를 한 두세 번 하셨어요. 아니, 윤석열이랑 충격이었어요. 10걸음, 100걸음 양보해서 윤석열과 비교할 수 있다고 쳐요.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네. 왜 윤석열과 비교하는지의 근거를 말해야죠. 네. 예를 들면, 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이랑 김건희 대통령이랑 하는지 뭐 이렇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밑에 비서실장이 완전 지금 장악하고 뭐 하고 있다. 아니면 이재명이 출근을 안 한다더라. 아니면 야, 밤마다 술만 먹는다더라. 장군들 데리고 토할 때까지 먹는다더라. 네. 뭐 하여튼 뭐를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윤석열이랑 비교를 하는 건지. 야, 윤석열은 한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읽지도 않는다더라. 뭐 윤석열은 출근 안 하고 사우나만 한다더라. 똑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가당한가 이거라도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뭐 그랬네. 무슨 말을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말은 못 하는데 보니까 지금 윤석열하고 비슷해졌어.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언론을 비판하고 언론을 냉소하고 언론을 욕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모든 언론을 그냥 싸잡아서 냉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 말고는 다 틀려. 우리 말고는 다 돈 때문이야. 우리 말고는 다 용역이야. 우리 말고는 다 촉법이야.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남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래서 똘똘똘똘 뭉쳤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뭐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영향력이나 그러니까 시민이 결국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어제 마지막에 여러 번 강조를 하던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갈라내고 그렇게 해서 딱 남는 어떤 사람들을 갖고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인의 영향력이 이 말하자면 울타리 안에서는 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거라면서요. 민주당 정부가 개혁을 잘하고 더 잘 집권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다 싸잡아서 냉소를 해버리면 저주를 해버리면 뭐가 남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본인 말처럼 집권연합의 해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DNA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가지고 있고 요 지더라도 내 입만 유지하면 된다. 저는 저분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들려가지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럽고. 그게 좋은가 보지 야당이. 유시민 작가가
그 호남의 이번에 민심에 대해서, 당심에 대해서는 진짜 기분 나쁘게 말한다.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밀어준 거다.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저 엊그제 이번 주말에 토, 일, 월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제가 여수로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도 여수에 계신 분도 만나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호남에 지금 우리 엄마 개딸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래요. 이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남은요. 김대중 선생님 때부터 우리는 정권을 뺏긴 야당이면은 정권을 가져오는 일.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여당이면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 우리는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네. 그게 우리는 항상 소외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역사를 되풀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대우만 받게 해달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 그것을 마치 내것이 그 언론이 뭐 돈 때문에 한다고 똑같이 피하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속도 없는 게 호남인들이에요. 뭐 받은 거 있다고 민주당이 그래. 이렇게 지지했냐고요. 그래. 그 차원에서 대통령 밀어주자고 한 걸 갖다가 메가 클러스터 그거 왔다. 실제로 그랬다고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동안 호남이 당한 홀대를 생각한다면 네. 정말 잔인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쩜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유심 작가의 발언이 이제 어찌됐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몰입도 있게끔 보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제 제법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유심 작가가 점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 유시민 작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 촛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이기 촛불 정부라고 이제 백낙천 교수는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 세력들이 총궐기한 대회였다. 이번 전당대회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그 총궐기를 진압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썼고 이게 제가 그냥 평가하기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를 이제 촛불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 때를 응원봉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두 세력 간에 뭔가 부딪힘이 있는 것으로 백낙천 교수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얼마나 좋게 해석할 부분도 많은데 이거를 반대 세력의 총궐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정말 그러한 극심한 뭐 대립으로서 거의 분열까지 생각하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권기라고 그러니까 네, 큰일 벌기라고 같으니까. 해버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아예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제 태도인데 표현이 조금 저는 예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갈수록 도를 넘어선 느낌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명픽이 다 졌다며 선거 패배를 몰아세우고 오랜 세월 당을 지켜온 호남의 진심마저 왜곡했는데요. 비판의 모습으로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